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인사이드 아메리카를 듣기 전에 오늘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1번, 반대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용하실 전화번호는 213-251국에 1970번입니다. 이제 앞으로 약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까지 300분이 넘는 분들이 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구름 낀 하늘에 찌뿌둥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말 동안에 주중과는 다르게 잠을 자면서 생활을 했다가 오늘 아침 잠에서 깨기가 힘들어하면서 월요병 증상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박경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잠을 언제 깨느냐에 따라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나뉘는데 이런 유형에 따른 새로운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좀 더 부지런하다, 그리고 더 낫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크게는 이제 아침형과 저녁형 인간으로 나누고요. 그렇죠. 거기서도 또 뭐 새벽형, 올빼미형 세부적으로 구분 짓기도 하는데요. 네. 대체로는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아침형 인간이 좀 더 부지런하고 네. 뿐만 아니라 하루를 더 길게 사용해서 아. 이제 남들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많이 얘기들 하고 실제로 그렇게 여겨지는 편입니다. 네. 근데 몇 년 전 테드 강연에서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 생물주기 신경과학자 러셀 파스터는 2012년 테드 강연에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아하. 아침형 인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쭐거리는 것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관객들의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 저녁형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뭐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조차도 아마 많이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뭐 아침형 인간에 대한 선망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희가 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뭐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연구 결과가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때 아침형 인간 등 그런 종류의 책까지 나오면서 일찍 일어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억지로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 수면 패턴은 습관보다는 유전으로 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찍 깨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늦게 일어나는 유전자가 있다면 저녁형 인간이 되는 거고요. 네. 다시 말해서 일찍 일어나는 것에 습관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적 요인은 큰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두 분 다 일찍 일어나시는 아침형 인간이시거든요. 근데 네. 저희 삼형제 중에서 오빠하고 동생은 밤에 깨 있고 올빼미형 인간은 밤에 깨 있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스타일이고 네. 저는 그 반대예요. 저만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건가요? 오빠와 동생도 남자예요? 아니요, 오빠는 남자고, 남자고. 동생은 여동생이에요. 여자예요, 동생이에요? 네. 그건 뭐 밤 생활을 엔조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올빼미 형도 아니고 이게 우리는 완전히 새벽별 보기 운동하는 쪽이죠. 그렇죠? 네. 이 연구는 도대체 어디서 진행이 된 겁니까? 이 UC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신경과 루이스 파세 교수가 이제 슬립 클리닉을 운영하는 유타 대학의 크리스토퍼 존스 신경학자와 함께 연구한 겁니다. 아하. 파세 교수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재미난데요. 이 20년 전쯤에 매일매일 새벽 한두 시쯤 깨는 당시 69살의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보통 나이 들면 새벽에 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죠.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이 여성을 알고 보니까 30대에도 늘 새벽 4시쯤에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런 새벽형 인간이 사실 그렇게 드물지만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아침형 인간을 만드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연구진이 주목한 거는 극단적인 새벽형 인간이죠. 그럼 저희 같은 부류인가요? 네, 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 인간 또는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 모두 대개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진은 특히 초저녁에 자서 새벽 5시 반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일어나는 부류를 좀 더 눈여겨 살펴봤습니다. 저희 셋 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이 정도로 일찍 깨면
extreme larks, super larks, larks라는 게 종달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극단적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면 리듬이 유전자 중에서도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된 유전자는 가족 내 혈통을 떠돌다가 특정인에게 발현되는데요. 발현 여부는 다른 유전자들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 다 뮤턴트인 거예요? 세 명 다? 네. 그럼 이렇게 극단적인 아침형, 이 새벽형 인간은 얼마나 많은 거예요? 1000명 중에 3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아, 많지가 않구나. 네, 근데 이들 중에 또 2명은 이제 나쁜 습관이나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수면 패턴이 결정되고요. 네. 결국 외부 환경이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유전 때문에 새벽형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이 영구적인 시차 증상을 겪는 셈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형은 또 새벽형 나름대로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또 저녁형 인간은 저녁형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잠 때문에 힘들다 하면 거의 다 올빼미형 인간이 많긴 합니다. 이 현대사회 일반적인 리듬을 따르다고 하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직장에 가야 하고, 그러니까 새벽 3, 4시까지 잠을 못 든다 하면 이런 올빼미들이 아침 7시에 일어난다는 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잘 드러나진 않겠지만 극단적 아침형 인간의 괴로움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새벽 공기를 좋아하는 경우 있겠지만 춥고 어둡고 외로운 새벽을 맞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한 8시 반만 되면 이제 초저녁만 되면 잠이 쏟아지기 때문에 저녁 밤 시간대 사교 생활이 힘들다고 하고요. 네. 소셜라이징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반면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죠. 누군가 만나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봤자 문 연 곳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저녁보다 새벽 시간대 시끄러운 거 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아침형 인간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가수 송창식 씨는 아침 10시에 자요? 그분은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절대 안 도신다면서요. 시계 방향으로만 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녁 6시면 일어나요. 아,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새벽형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참 더 괴롭다는 소식이 있어요. 사실이죠? 네, 사람들은 어. 보통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일찍 깨기 마련인데요. 40대에 만약 새벽 4시에 깼다면 이분이 70대가 되면 새벽 1~2시면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아침형 인간은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한 데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충분한 수면이 알츠하이머 위험 증가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각 유형별로 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네, 이 비행기 타서 시차 극복해야 할 때 그런 것들이 역시 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시간대 밝은 빛을 쏘이는 건데요.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밤에 보지 말아라 하는데 네. 새벽형 인간들은 반대로 이 스마트폰이나 전자책을 들여다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시계가 지연돼서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빼미형 인간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멜라토닌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복용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된다는 어. 얘기죠. 네, 혈중 멜라토닌 농도는 잠들기 2시간 전에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잠들기 2시간 전에 복용하면 일찍 자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복용법에 보잖아요. 네. 잠들기 20분 전에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군요. 제가 먹었을 때. 네. 네. 그리고 또 이 올빼미형 인간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잠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잠 못 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굳이 유형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제 이것이 결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새벽형인데 올빼미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고요. 대신에 저녁형이 아침형 아니면 새벽형 되려고 하는 경우는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에 따르면 새벽형 인간이 아닌 사람이 굳이 잠에서 일찍 깨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각자가 다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따라서 자신의 수면 패턴을 찾아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맞게 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벽 뉴스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얼람이 없으면 못 일어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얼람 때문에 이제 잠을 깨게 되는데 주말 되잖아요. 네. 얼람 안 켜놓고 자면은 아침 7시까지 자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눈이 떠져요. 예, 주말이 됐든 공휴일이 됐든지 간에. 예.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낮에 시간이 많으니까 네. 훨씬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할 일이 많아요. 네, 하루가 길죠. 하루가 길어요. 네. 그리고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뭐 밀린 뭐 드라마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활동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